교재 131페이지 부분합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방금 설명해드렸습니다. 소양 인정 포인트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 잘 문구 잘 기억하고 계시고, 학과별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자료의 성질 같은 것들이 묻겠다. 경우에 따라서 그룹이라는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의 의미. 지금은 이제 묻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학과라는 얘기입니다. 학과별. 학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과가 같은 자료를 이렇게 뭉치느냐? 없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정렬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정렬은 잠깐만요.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학계의 최소값을 계산하고, 여기 학계라고 하는 건 요약 정보가 아니고 이게 필드 제목입니다. 학계의 최소값이 요약 정보고요. 계산하는 거면 이게 이제 1차적으로 해야 되지. 2차적으로 기본 영역 인성공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시죠. 그러면 2차적으로 평균까지 부분합 정보를 2번 이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과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두 번째, 최소값 평균은 위에 명시된 요약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좀 진행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푸실 때나 뭐 실제 문제 푸실 때는 전체를 다 읽고 진행하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분 끊어서 갈게요. 자,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기 이전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어야 된다. 정렬창을 여시고.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문자값 기준이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문제 그렇게 나와 있었죠. 확인. 그러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과가 같은 자료에 이렇게 묶여져 있다. 이 상태에서 부분합 정보를 진행하는데 순서대로 클릭. 그룹할 항목 학과 하면 보이고, 그리고 학계의 최소값. 요약 정보는 최소값입니다. 학계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최소값. 그리고 학계 항목만 체크. 문제 내용이. 그리고 처음 부분합 정보를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대치할 자료가 없으니까. 자, 확인. 자, 그 다음 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평균 정보도 나타내줘요. 추가해서. 자, 그러면 부분합 창을 다시 여시고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평균 정보를 나타낼 것이며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필드에 대해서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에 대한 평균 정보를 나타내겠다. 학계는 체크해줘요. 자, 이때 주의사항. 기존에 있던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해제. 그리고 확인. 자, 요게 방금 읽었던 내용 진행하는 순서고, 자, 잠깐만요. 문제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 잘 들어보세요. 그림과 같이 똑같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삼각형의 최소값 평균을 위에 명시된 순서. 그게 왜냐하면 그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늦게 설정한 정보가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근께 위에. 그러니까 맞죠? 일단 이대로 줄게요. 세 번째 삼각형 갑니다. 기본 영역의 평균. 자, 기본 영역의 평균은 요겁니다. 기본 영역의 평균. 요거. 기본 영역의 평균, 기본 영역의 평균, 기본 영역의 평균. 총 4개 있습니다. 4개. 예? 기본 영역의 평균값은 총 4개 있다고요. 총계까지. 그러면 떨어져 있는 때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소수 자릿수는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하시오. 자, 이게 무슨 기능이죠? 이 내용은? 바로 떠오르세요. 자, 지금 보이는 저 데이터를 꼴을 바꾼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소수점 자릿수 조정한다는 건 모습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무슨 기능?
표시 형식. 그게 소점 내림 줄임 있잖아요, 요거. 소점 내림 줄임을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재자에 맞추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부분합 결과에 대한 표 스타일 보통 이 스타일에서요. 자, 표 스타일 보통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거 제가 화면 잠깐만요. 이거 시험에 요 근래에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불과 작년 상반기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 제 화면 보세요. 우리 이거 했습니다. 앞에 셀스 시갈 때 지난주 표 서식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여기 이거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 녀석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 스타일 밝게 표 스타일. 자, 그러면 이만큼의 자료 선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홈, 스타일, 표 서식, 표 스타일 이야기합니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표 스타일 보통 영역에 가서 먼저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저처럼 확인하시고 클릭. 그러면 어떤 범위? 이제는 이 범위가 절대 참조라는 용어 써도 되겠죠? 머리글 포함, 제목을 이야기하겠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온다. 자,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자, 문제풀이 다 끝났죠? 끝이냐고요? 아니요. 문제 이거 기억하라니까요. 그림과 같이. 이 문제는 무조건 그림을 줍니다, 실제. 그래서 뭐가 좀 그림하고 저희들 화면하고 뭐가 틀리죠? 문제에 있는 그림하고 저희들 화면하고 틀린 점 찾았어요? 네. AL의 사이즈가 틀리죠? 자, 그래서 AL의 사이즈를 자동으로 조절합시다. 자, 경계에다 포인트 두시고 더블 클릭.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여기를 자 용어 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여기 행머리깔 왼쪽 편에 보이는 요 영역을 회색 영역을 윤곽이라고 합니다. 윤곽. 그 다음에 이 굵은 회색 선 보이시죠? 이게 윤곽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 자료가 나타나는 위치에 기초가 되는 자료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 요약 정보가 나타나는데 기초 자료가 요거라는 겁니다. 요약 정보 통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축소, 뭐 화면에 나타내기 싫으면 줄이시면 되고, 화면에 나타내고 싶으시면 플러스 확대, 이렇게.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건 수준 표시에서 전체를 뭐 줄여주거나 전체를 확대시켜주거나 그런 거예요. 자, 뭐 실기 시험에서 이거 건들 필요는 없고요. 필기 시험에 이제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올 거니까 뭐 체크만 하고 갈게요. 자, 부분합 3으로 가겠습니다. 부분합 3. 시트타임 작업이 끝나면 저장 눌러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저장. 자, 부분합 3으로 가겠습니다. 134페이지. 한 번 더 합시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문화센터 수강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부분별로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 인원의 합계를 구하시오. 자, 일단 부분합 정보, 부분별 관심의 대상이 되네요. 아마 정렬하셔야 될 겁니다. 수강료의 평균이라는 요약 정보와 모집 인원의 합계라는 요약 정보를 두 가지를 동시에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럼 첫 번째 삼각형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같은 구분이라는 수강료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두 개 있네요.
근데 일단 2개 있든 3개 있든 4개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구분 필드가 1차 정렬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1차 정렬. 그냥 문제 순서 따라가시면 되고요. 일단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 일단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정렬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네요. 데이터베이스 선택 구분 필드에 데이터의 정렬 구분 오름차순 기준 추가 수강료 값 기준이고 내림차순 확인 이렇게 가면 정렬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구분합 기능을 이용한다. 구분별 수강료의 평균을 계산한다. 밑에 어떤 항목, 어떤 필드에 대해서 수강료 필드에 대해서만 체크, 수강료율은 체크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처음 부분합을 나타낼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다, 해제되어 있다, 아무 상관이 없다. 확인. 자,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또 평균이라는 인력 정보 하나 더 작업이, 죄송합니다. 합계라는 정보가 유지되어져, 작성이 되어져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총 개까지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범위 잘 익히세요, 눈으로. 부분합 정보를 한 번 더 표시한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묶어서, 부분 필드를 묶어서 모집 인원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자, 합계 계산이고요. 최종적으로. 뭐에 대한 모집 인원에 대한 수강료는 체크해제. 이때 주의사항. 새로운 값을 대치라는 옵션 체크해제. 그리고 확인. 끝인가요? 자, 부분합 실행 결과에 나타나는 땡땡 요약을 땡땡 합계로 해서 자, 여러분들은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 요약이 뭘 의미한다고요? 네? 이 요약이 뭘 의미한다고요? 합계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부분합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딱 보고 이걸 요약, 그러면 이게 요약 정보 중에 합계인지 평균인지 지대값인지 최소값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죠. 그래서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땡땡 요약을 땡땡 합계로 바꾸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자, 셀에 있는 셀 딱 선택해서 수식이 물질 보니까 이거 똑같네요. 그럼 셀에 있는 데이터라는 이야기죠. 그럼 데이터 수정이라는 개념을 접근하시면 되잖아요. F2 더블 클릭 수식이 물질 이용한다. 하나밖에 하나만 요약 없으시고 합계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별거 아니지만 기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제가 항상 셀 확인. 자, 그러면 잠깐만요. 요약이랑 지금 3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이제 깜찍한 생각을, 귀여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약이라는 게 100만 개 있으면 귀찮고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기능 중에 찾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바꾸기라는 기능도 있죠. 엑셀도 있습니다.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찾기 및 선택. 엑셀에도 바꾸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찾기 바꾸기 창이 화면에 나타나고요. 자, 찾을 내용. 요약. 바꿀 내용. 합계. 뭐 이건 아실 거고. 그다음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내용을 바꾸실 때 한 개씩 확인을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다음 찾기, 바꾸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판단해가면서 바꾸는 과정이고 전체 자료를 그냥 한꺼번에 다 바꿔 일괄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뭐 찾지 않고 그냥 이거 쓰죠. 모두 바꾸기. 지금은 모두 바꾸기 쓰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2개가 보이니까 2개의 항목을 바꿨다고 나오네요. 확인.
자, 찾기 바꾸기 창은 닫겠습니다. 이렇게. 평균과, 자, 134페이지 세 번째, 평균과 합계는 위에 명시된 수를 칠하시오. 그렇게 해야만 최근에 설정하신 합계가 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아진다고요. 됐죠? 그림과 같이 하는 표현, 요 시험에 나오는 문구니까 잘 체크하시고, 비교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면하고 문제에 있는 그림과. 자, 부분합 1시트로 가겠습니다. 교재 129페이지고요. 한 3분 정도 될 테니까 실습 한번 해보세요. 마무리하세요.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거 풀다가 잘 모르시면 그냥 정답지 보셔도 됩니다. 기본 내용을 잘 익히시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에 학과 별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관심의 대상이 필드고 이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나와 있었고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 기능을 위해서 평균 계산하고 그 이후에 최대값 계산하라. 오케이.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과 필드, 문자값 기준이고 오른쪽 내림차순 정렬을 확인하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 기능을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신 상태에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한다. 혹시 잘못되었으면 데이터베이스 선택해서 제거하세요. 그냥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학번 아니죠. 학과 필드를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묶어서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 부분은 그리고 출석 평소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출석 평소에 대한 총점 체크해제 평균을 계산하겠다. 두 개만. 자, 그리고 처음에 부분합을 나타냈을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확인. 자, 이러고 나서 한 번 더 최대값 정보도 나타내라.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 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정렬되어 있으니까 부분합, 학과, 평균. 죄송합니다. 화면에 보이는데 학과를 묶어서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총점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체크해제. 그리고 사용할 함수 요약 정보는 최대값. 그리고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새로운 값을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기존에 있던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확인. 이게 끝인가요? 문제 그림과 같이 한 표현이 있잖아요. 한 두 개를 비교해서 다른 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마 B열의 사이즈가 좀 다를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더블 클릭 방식으로 크기 조절할게요. 뭐 클릭 드래그를 하시든 더블 클릭을 하시든 크기 조절 포인트. 자, 저장. 자, 파일을 바꾸겠습니다. 보기에 창에 창전한 엑셀 기능 정리 파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시트이름 오른쪽에 부분 앞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자, 여기에 있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부서명별, 직급별, 기본급의 합계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됐어요? 영업부, 생산부, 기획부, 격리부 쭉 나열하고 그다음에 직급, 부장, 과장, 부장, 차장 있는 차장 안 보이네요.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나열해서 뭐 직계 회유학표 만들겠다 그런 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끔 내 표의 의미는. 자,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부분인데, 자, 수기로 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이 요약표를 만든다는 게. 그래서 엑셀의 기능 중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베이스라는 요 기능을 이용하여 요약 식계표를 만드는 기능을 우리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벗 테이블.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거니까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 요약 정보라는 건 방금 부분 앞에서 하셨던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같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요 표를 이런 요약표를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작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일단 한번 해보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베이스 선택. 자, 따라오세요. 삽입에 표의 피벗. 자, 피벗이라는 용어는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테이블은 번역하면 우리 뭐 함수할 때도 브이로그 H로 테이블 A 이렇게 나왔죠. 그때 그 테이블인데 뭐 표입니다. 표. 해석하면 항상 표. 자,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을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표를 만든다. 요약표를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왔으니까 일단 거기서 출발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집계를 할 거니까 요약 정보를 나타낼 거니까 당연히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 선택을 했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다.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외치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고 하는 요 용어는 일단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뭐 표 자체, 피벗 테이블 표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 모습이 뭔지 모르니까 잘 와닿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결과물을 어디다가 나타낼 것이냐. 깨끗한 새 워크시트상에 나타낼 것이냐, 기존 워크시트상에 나타낼. 저희들은 그냥 이 자료가 있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곳에다가 나타낼게요. 기존 워크시트 위치 명란에 커서 놓으시고 저하고 똑같은 위치를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I3셀 클릭해 주시고 선택. 그리고 확인. 여기도 이 기본 설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확인하면 뭔지 모르겠으나 피벗 테이블의 빈 공간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회색 테두리 영역이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테이블의 구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빈 피벗 테이블 구조이고요. 그다음 화면상에 뭔가 나타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 용어 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그 화면상에 이렇게 탭이라는 게 보입니다. 탭. 분석 탭, 디자인 탭. 자, 특정 기능을 적용을 하시고, 자, 어떤 기능을 방금 사용했죠?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적용을 했죠? 사용을 했죠? 하고 지금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탭이 이렇게 화면에 보입니다. 요걸 우리는 사항별 탭이라고 합니다. 사항별 탭. 요 탭의 이름을 사항별 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화면 우측, 이 사항별 탭은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영역 안에 셀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사항별 탭 부분이 나타나고요. 기능이 없는 바깥쪽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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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상태. 그 다음, 자,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 오른쪽 화면, 전체 화면의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요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작업창이라고 합니다. 작업창.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창에서 요 녀석은 어디서 자, 이게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자, 만약에 의도치 않게 뭐 닫거나 의도를 해서 닫거나 제가 닫았다고 했을 때 나타내는 부분은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탭에 표시해 갑니다. 그리고 필드 목록, 흰 색깔이죠.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드 목록. 실제는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주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게 기본값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피벗 테이블은 빈누피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 작업창, 필드 작업창에 보시면 4개의 영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필트 영역, 열, 행, 값 4개. 그러니까 요약 값이니까 요약 표를 만드는 거니까 값이 나타나 있는 게 이제 기본이야겠죠. 합계값이나 평균값이나. 자,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잘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위에 필드 작업창 이쪽에 보시면 부서명부터 성과급이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있는데 이게 뭐죠? 원본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필드의 이름들이죠. 필드명. 그러면 아래 영역에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다루는 기능이다 보니까 작업이 다는 필드죠. 그래서 아래 영역에 4개 영역 사이에 영역에 필드를 끌어서 놓는다. 클릭 드래그.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표가 부서명별 직급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부서명 필드를 클릭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배치합니다. 행. 얘기를 과거에는 행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지금은 과거에는 행 레이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격리 부서명에 보면 영업부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격리부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기획부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생산부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죠. 중복된 값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중복값이라는 표현을 잠깐 언급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자동 필터에서.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행 레이블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저 값들 중에 대표적으로 한 번씩만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네요. 이걸 우리는 보유값이라고 그러고 조건 역할을 합니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직급 필드를 열에다가 배치합니다. 열 빈여기. 그다음에 초록 색깔에 이렇게 막대 모양이 보일 겁니다. 여기 위치입니다. 위치. 배치하는 위치.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직급이라는 것도 한 번만, 부장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과장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대리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사원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럼 같은 값이 여러 번 나온다. 중복값이라 그러고. 이렇게 한 번씩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이 구조를 우리는 보유값이라 그러고 조건 역할을 합니다. 열 레이블이라는 구조.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표를 해석하면 격리부 부장의 합계, 뭐 합계? 기본급수 합계를 계산하게. 그러면 요 교차되는 요 부분이 여기를 이야기해요. 시그마가 요 기호 시그마라고 읽을게요. 요 기호 시그마라고 읽을게요.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요게 요약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뭐에 대한? 기본급 필드에 대한. 그렇지. 끝. 다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왼쪽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두 조건, 격리부라는 조건, 부장이라는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다 뽑아가지고 합계를 계산한 거라고. 어디? 기본급수 합계를 계산. 그러니까 우리 요약표를 만드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구조 이야기 다시 또 몇 가지 더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요약값이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4개가, 총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네요. 정말 이 설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만 제대로 되면 그냥 시험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필터라는 영역이잖아요. 필터는 뭐죠?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별 필드를 필터에다가 배치를 일단 하면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이긴 한데 추가로 이제 성별 배치.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 성별 필드가 이렇게 필터의 영역에 추가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어디죠? 여기인가요? 자, 성별 필드를 없애버릴게요. 필드 배치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하냐고요? 빼버리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럼 X 표시가 이렇게 나와. 클릭 들어가면 X 표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사라졌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가 어디죠? I3이죠. 근데 상에 따라서 여기다 저기다 위치가 바뀌면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자, 그래서 설명 듣고 이야기할게요.
자, 성별 필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필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 필터를 필터 영역에 배치하시고, 그럼 여기 나타나 있죠. 자, 요 필드명 옆에 보면 역삼각 형태의 모양이 보이죠. 이게 자동 필터처럼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건을 설정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필터리가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의 레코드가 있냐면 총 20개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20개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남자인 것만 뽑으려고 합니다. 조건을 해서. 그러면 남자인 레코드를 뽑으려고 합니다. 선택 사항 달라졌죠? 목록에서 확인 하면 자, 총 15개라고 가정을 할게요. 15개. 그러면 15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구조가 조금 바뀌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눈에 확 들어오게. 자, 그러면 11 레코드를 선택할게요. 11 레코드가 아마 한 5개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5개의 레코드를 뽑아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여기 필드에 필드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여기입니다. 무조건 여기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완전 구조가 바뀌었죠, 이제.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고요? 자, 모두 하면. 그러면 모두 한다는 건 성별 필드가 이 자리에 있든 없든 크게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다. 어쨌든 모두 하면 레코드가 몇 개죠? 20개라는 이야기거든요. 20개. 20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20개를. 그게 필터의 의미고요. 그 다음. 자, 여기 요약 정보를 봅니다. 요약 정보의 방향을 봅니다. 자, 오른쪽 방향. 요약 정보. 정보, 데이터, 학계 정보를 다 모아놓으면 뭐가 1000개가 되겠죠. 오른쪽 방향. 자, 그래서 오른쪽 방향 행이라고 합니다. 행. 요 데이터. 1000개에 대한, 여기에 대한 1000개, 여기에 대한 1000개. 그래서 이 영역을 행의 총합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의 총합계. 그 다음, 열 방향으로 이렇게 합을 나타내놨죠. 여기 요 영역을 열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그 용어만 아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 요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나왔는데 요건 교재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기본적인 골격을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배치를 하거나 할 수가 없겠네요. 배치가 돼야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자, 어려운 따기보다는 안 해보셔서 생소한 거고요. 설명 한번 잘 들으셨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것도. 자, 일단 저희들은 몇 페이지, 자, 파일부터 열어야 되겠네요. 자, 파일부터 열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몇이었습니까? 6. 3, 4,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6. 열기. 정말 부진 설명 잘 들으세요. 그걸로 수업 중에 저는 이걸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 생각하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실습할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이 잘 따라오시고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시트명 피벗 테이블 2. 피벗 테이블 2 시트명 교재 161페이지. 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보다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방금 설명드렸던 한 번 더. 자, 161페이지 내용 읽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요. 자, 일단 피벗 테이블이 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어디서 시작한다는 것도 삽입 탭에서 시작한다는 것도 설명드렸고, 고객 현황표, 요게 요 부분이죠.
자, 피벗 테이블을 이용할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이렇게 어떤 범위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명시를 잘 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기능들도 마찬가지로 몇건돼 있죠. 자, 표의 이름이라는 게 자, 데이터를 보니까 필드네요. 이름 필드를 필트 영역에 계약기간 필드라는 게 있군요. 필드 행 레이블 구역에 영역에 점포명 여기 있네요. 필드를 열 레이블 구역 영역에 처리하고 값에는 시그마 값이라고 값 영역 요약 정보를 나타내는 값에는 계약 금액 이자액의 평균. 자, 다르게 해석하면 풀어서 해석하면 계약 금액의 평균. 왜? 계약 금액이라는 필드 명령이 있잖아요. 의 평균, 이자액의 평균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계약 금액, 이자액의 평균을 순서대로. 자, 순서대로 이런 게 이제 사소하지만 순서를 바꿨다 감점이나 빵점 처리됩니다. 사소하지만 그게 시험이라고요. 그게 시험. 순서대로 계산한 후 요약 정보를 나타낸 후 행과 열의 총합계 아까 구조 설명드렸죠. 행열 총합계 구조는 나타나지 않도록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단 시그마 값은 행으로 위치 가로 닫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파일을 잠깐 옮깁시다. 제가 지금 진짜 집중이 안 되나 설명을 하나 빠뜨리고 왔네. 자, 다시 엑셀 기능 정리 돌아갈게요. 자, 방금 구조적인 이야기 좀 안 하려고. 자, 피벗이라는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피벗이라는 건 내가 이런 구조가 혹시 농구의 피벗 동작이라고 혹시 아세요? 공을 들고 한쪽 발을 축으로 뺑뺑뺑뺑 도는 동작을 피벗 동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 구조에 내가 원하는 필드를 이렇게 집어 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각각의 필드에는 필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의 영역에 일단 그 다음에 하나의 각각의 영역의 필드가 2개 이상이 이렇게 배치가 될 수도 있고 옮겨 놓을 수도 있고 기존에 이동시킬 수도 있고 여기서 자유롭게 테이블을 구조를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피벗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 유연성을 가지고 동적 테이블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적 테이블, 좀 어려운 표현으로. 그럼 이렇게 이제 각각의 각 영역에 하나씩만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개 이상의 필드를 배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없을 경우도 있다. 자, 그다음 시그마 값에는 무조건 요약 정보를 나타내는 표를 만드는 부분이니까 죄송합니다. 각 영역에 필드가 없으면 절대 안 되겠죠, 이거. 예? 그럼 요약표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합계 정보를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야근 수당의 평균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야근 수당 이렇게 배치합니다. 필드를 배치합니다. 그러면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나타내 주냐면 합계 정보를 나타내줍니다. 합계 정보. 자, 목록 단추 눌러서 각 필드 설정. 그러면 각 필드 설정 창이 나타나고 여기서 우리가 요약에 사용할 계산 유형을 선택하랍니다. 합계계수 평균 최대 최소값 보이세요? 그 중에 평균값으로 쓰겠다. 자, 이때 확인하시면 아까 여기 합계 기본급시라고 하는 이런 표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필드가 2개가 배치가 됨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게 뭐냐면 요게 감 영역의 이름표 제목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열 레이블 영역에 보시면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구조가 보일 겁니다. 요걸 또 마찬가지로 사항에 따라서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항에 옮겨 놓을 수 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자, 성명 필드를 감 영역에 배치할게요. 성명의 감 영역에. 그러면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입니다. 성명. 그 자료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건 요약 정보를 뭘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개수로 계산해 줄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가 기본 구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다 틀려버렸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자, 파일을 바꾸겠습니다. 보기에 창전한 분석 작업 뉴 파일로 가시고 기본 피벗 테이블 리시트로 가시고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일단 피벗 테이블 기능을 위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세요 그랬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문제 없지만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아, 잠깐만요. 단 시그마 값은 행으로 위치하고 오늘 정말 컨디션이 안 좋군요. 여기 진행이 매끄럽지가 못하네. 자, 여기까지 제가 읽었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삼각형 하나만 읽을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H3셀로부터 시작하시오. 여러분들은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전체를 다 읽고 진행하시고 저는 좀 토막 내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수업 진행상.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순서 삽입 탭에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이용한다. 데이터베이스인데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기, 피벗 테이블 이제 뭐 구조가 뭔지 이제 익히셨죠. 네, 분석한 데이터 이미 제대로 선택하고 들어가고 잘못 선택하셨으면 지우고 다시 재설정.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이제 피벗 테이블 결과물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결과물을 넣어야 될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 위치 방금 첫 번째 상황에 있었죠. H3. 그리고 확인. 그리고 그 첫 번째 상황에 굵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의 첫 줄에 이런 필드를 필터. 자, 이런 필드를 필드 작업창 영역에 이런 필드를 행 레이블, 행 영역에 점포명 필드를 열 레이블, 값에는 계약 금액의 평균이네요. 합계값이 아니에요. 자, 처음 자, 감영역 자, 제 화면 잠깐만 봐주세요. 행 레이블이 왜 이름 이름 잠깐만요. 큰일 났군요. 자, 뺄게요. 잘못됐습니다. 왜 아무도 브레이크도 안 걸어주세요. 제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름을 필터 영역에, 이름을 필터 영역에, 이름을 필터 영역에. 일단 배치하고 싶시다. 자, 그 다음. 계약기간을 행. 뭐또 틀렸나요? 점포명을 열. 값에는 계약 금액을 필요. 자, 계약 금액 필요를 배치하면, 자, 한 개를 배치하면 값 영역에 이름표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약적으로 자, 계약 금액 숫자로 구성되는 필드이다 보니까 요약 정보가 한 개로 나오는데 이걸 바꾸셔야 돼요. 바로 바꿀게요, 여기서. 자, 목록 단추 누릅니다. 여기 합계 계약 금액 옆에 있는 목록 단추 누릅니다. 눌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바로 가기 메뉴, 값 필드 설정. 사용할 정보 평균 확인.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었죠. 이자액의 평균. 자, 이자액 필드를 배치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아래에. 그러면 이 이름표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열에 나타납니다. 이거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름표. 그리고 요약 정보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계값이 나타나지만 이걸 필요에 따라서 바꿔야 됩니다. 목록도 안 틀면서 바로 바꿉니다. 바로 배치하고 나서 값 필드 설정. 왜냐하면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거든요. 자, 평균이라는 계산 유형 선택하시고 확인. 자, 여기까지가 문제 내용인데 다 끝난 건 아니고요. 계산하는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내지 않도록 하라. 자, 행과 열의 총합계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자, 이제 오늘 처음 배웠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은 모양을 다루는 기능은 디자인 탭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모양새를 다루는 기능은 디자인 탭에 있다. 분석은 그 외에 나머지 기능은 여기 있다라는 정도로 크게 일단 보시고, 자, 행렬 총합계 표시 숨기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탭에 있을 겁니다. 모양새를 다루는 부분이고, 레이아웃, 총합계, 행렬 총합계 해제. 그러면 행과 열에서 숨기기. 자, 디자인 탭의 레이아웃의 총합계, 행렬 총합계 설정, 표시. 그다음 행의 총합계만 설정. 그러면 오른쪽에 이 내용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열의 총합계만 설정.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만 나타나겠죠.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행렬 총합계 나타내지 않도록 하면 총합계 가셔서 행렬 총합계 해제, 해제. 요거 설정, 모양새 다룬다. 그리고 그 세 번 굵게 표현되어 있는 문제 내용의 단 시그마 값은 행으로 위치. 자, 이 값 영역의 이름표 요거 있죠? 요 부분, 요 이름이 어디로?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이걸 어디로? 행으로 옮기랍니다. 요렇게. 여기 아마 시험에 나오는 골격이면 기본 골격일 겁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충분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자, 여기까지 일단 배치만 해놓으시고 저장.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5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